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뜨거웠던 열기가 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국내 증시 역시 1800선을 두고 뜨거운 열기가 한창 물이 올랐었는데요. 한 최근 3일간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1778선이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도 낙폭은 다소 늘어난 상태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이죠.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책 선물 있습니다.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가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책이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부진한 경기 지표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상승하면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소매 매출 역시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시장도 양시장 커플링 모습 보여주면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5포인트 하락한 177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82포인트로 하락 출발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강해지면서 177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70포인트를 작용하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1770포인트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이틀째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21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장 초반 매도하던 기관이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11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도 소폭 12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에 달리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후 바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으로 반전한 상태인데요. 현재 1포인트 하락한 47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77포인트로 1포인트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더 커지면서 470포인트 중초반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기관의 매도가 코스닥 지수 4일 연속, 4거래일 연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177억 원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역시 22억 원 소폭 매도하면서 주가에는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반면 개인은 22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6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오면서 116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0전 하락한 116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과 지난 5거래의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간 데 따른 부담감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1160원대 중후반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LED 업체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IT 업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과 LG그룹도 전반적으로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ED에 국한됐던 우려가 부품주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삼성그룹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테크 모두 2%에서 3%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그룹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LG가 현재 0.9%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LG이노텍이 1%,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은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운주들은 업황 회복 기대감에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운임지표인 건화물 운임지수도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한 상태인데요. 현대상선이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대한해운이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STX 페노션과 KS해운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해운주에서 조선업종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주 확대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상선이 3% 이상 오르고 있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농업과 비료 관련주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비가 14.7%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 토송 OMB가 12%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G케미칼도 7%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진해운이 3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7%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3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상승 등의 효과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는데요. 물동량이 호조를 보일 것이고 또 성수기 할증 요금이 적용된 점도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 관심 집중되면서 오늘장 역시 쉬어가는 분위기가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시간 시황 소식 들어봤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밀려 있네요. 1780포인트, 또 1780선이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1780선을 회복을 한 상태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4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내리면서 증권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종은 그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행주도 흐름 괜찮고요. 그 밖에 보험주도 오늘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운수 장비업종 중에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 3인방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BDI 지수가 바닥을 찍고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해운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이끌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야겠죠.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양주 연구원님. 네. 지난주 중국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예,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고요.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차이나 그레이트라는 기업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스포츠 신발과 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신공장을 증설을 해서 생산 능력이 기존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증가를 한다면 차이나 그레이트 실적 역시 증가할 걸로 기대가 돼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좀 더 물어볼게요. 차이나 그레이트 최근 관심 많이 받고 있죠. 중국 내수가 살아나면서 중국 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자세히 보자라는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차이나 그레이트 지금 시점 매수는 괜찮을까요? 갔다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중국 기업들의 모멘텀이 약화가 되면서 차이나 그레이트뿐만이 아니라 예.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2,1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2,000원 이하로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과거 주가 트렌드를 살펴보시면 2,000원에서 2,400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0원 밑에서는 매수, 2,4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차이나 그레이트 짚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1,000억 원 이상 주식을 내다 팔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기조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났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추가로 팝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178억 원 정도의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80선,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네,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 같은 경우 어제는 좀 상당히 1,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기존에 유지했던 매수 기조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에 들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순매수 행진을 벌였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순매도세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7월과 8월에 들어와서 약 1,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이상한 변화가 좀 감지가 됐었는데요. 저희 지수가 1,8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유일한 매수 주체인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지속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외국인의 순매도를 살펴보시면 전기 전자업종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점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T 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매도는
비록 전기 전자 업종에 한정이 됐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LED 업종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그 매도는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고용지표 발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망세를 보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도 이러한 그 업종에 그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최근에 그 IT, 특히 LED 관련 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낙폭이 심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IT 주가의 약세가 한국 시장에만 특징이 아니고 최근에 미국 시장을 살펴보시더라도 미국 시장의 IT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IT주의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적인 그 추세다고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재차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에 상당히 좀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시장이 1790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 국면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시고 이렇게 매매에 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국인들이 IT 일부 업종의 매도를 강하게 또 보여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LED주에 급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LG 이노텍이 9%나 급락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더라고요. 업황이 이제 9월쯤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지금 시점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네, 최근에 그 IT 업종 중에서도 LED 업종이 상당히 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로 이제 LED 부품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판가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LED 관련 부품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통적으로 그 IT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LCD나 LED 패널에 대한 그 재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공급과잉 우려가 나타났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4분기에는 전통적으로 IT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부터는 다시 생산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그 LED 업체의 그 우려감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역시 상당히 최근에 과도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이러한 그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도 그 태양광이 시장의 상당히 중심에 서 있고요. OCI 같은 경우가 연일 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그 먼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그 OCI의 지분을 약 93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OCI 주가 상당히 강한데요. OCI 그 지분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지분 가치가 약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유니온의 지금 시가총액이 약 9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시가총액은 OCI의 지분 가치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산 가치의 매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영업단인 백시멘트와 희귀금속 추출 사업도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요. 어제 상당히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약간 주가가 하락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 기조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목표가
는 지난번 주봉에 보시면 고점이었던 약 8,4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선저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인 약 6,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지금 시점이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겠는데 오늘 한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750원 선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자산가치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박양주 연구원님의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여전히 개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0.16, 일본 증시가 오늘 하락으로 오전장을 마쳐졌네요. 0.5% 내린 9,599선으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발표도 있었고요. 또 도요타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어제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선 겁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가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엔화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면서 수출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위종합지수 역시 0.2%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홍콩 증시는 반면에 강한데요. 항생지수와 홍콩 AH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는 가운데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낙폭을 크게 줄여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오후장 들어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0.31% 하락한 9,624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1% 넘는 하락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행에서는 9일과 10일 날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엔화 강세 기조가 경기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할 전망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검토 이후 다시금 이제 엔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 완화 정책 또한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열리는 9일과 10일날 일본 금융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에서 과연 이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나올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한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상장된 일본 ADR은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미쯔이 물산이 3% 이상 상승했었고 NTT 도코모와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장 마감한 반면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12%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도요타는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데 시장별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650선에 안착이 가능할지 여부가 시장에서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를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박스권 장세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엔화 강세 기조가 나타날지 혹은 엔화 약세 기조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엔화의 움직임을 같이 눈여겨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받고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던 중국이 이제는 그 한 자릿수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던데요. 중국 당국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진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오르다가 후반 들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중국 본토지수 지금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었고 지금 지난달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대에서 한 자릿수대로 둔화될 것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큰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했었던 2010년 7월 PMI 지수가 51.2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 바클레이즈에서는 7월 PMI 데이터 분석 결과 강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의 PMI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6월 52.1%, 5월 53.9에서 51.2로 하락하는 등 계속적인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제조업 운영 상황이 17개월 연속 확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PMI 지수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급락을 하지 않는 가운데 행보 이후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와 함께 지금 중국에서의 부동산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5월 달에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테스트를 시행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평균 10%, 20%, 30% 하락할 경우에 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대출을 최악의 국면 60%까지 하락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루머로 나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26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겠지만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26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가운데 2600과 2650의 박스권 기조로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드릴게요. 먼저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네. 역시나 엘리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루멘스가 있는데요. 루멘스를 1,6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요. 2356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루멘스 같은 경우는 그 LED 관련 부품주 중에서 가장 대표주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마찬가지로 그 LED 하반기, 그 LED 공급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단기간에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LED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공급 과잉 우려는 상당히 좀 과도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최근에 주가 하락을 이용을 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루멘스 같은 경우는 그 LED 패키징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LED TV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LED TV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부품업체들의 단가 인하를 통해서 그 TV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루멘스의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이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하나의 우려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3분기 때 루멘스의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원가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해서 영업이익률은 소폭 하락하긴 하지만 물량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꾸준하게 증가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약 14,000원에서 지금 만원이 깨진 상태인데요. 단기간에 약 40% 이상이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600원이면은 어제 정도에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중이 50%라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준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은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약간의 그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루멘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SFA 보겠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58,700원에 35% 갖고 계시다고요. 713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어쩌죠?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네요. 네, SFA 같은 경우도 주가 좀 지속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좀 수급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SFA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고요. 상당히 재무 구조도 우량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CVD 증착 장비까지 개발을 해서 공급 계약을 마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만큼 상당히 기술력이라든가 재무구조가 우량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주가 하락은 아마 수급적인 측면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F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약 5.1%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IT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 PF 그런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라는 그런 기업에서 SF의 주식을 약 5% 가까이 들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약 40만 주 가량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관의 물량 때문에 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최근에 기관의 매도 물량을 보시면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의 매도는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FA 같은 경우 유보율도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무상 증자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수급적인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무상 증자 이슈라든가 실적 이슈를 통해서 주가는 재차 상승할 여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예, 농업을 뜻하는 영어죠. 애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 때문에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에그플레이션, 2번 에그 후라이입니다. 자, 경작지 감소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곡물의 공급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이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확산돼 경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신풍재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하나57님의 종목이고요. 12,900원에 10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1년 넘게 들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신풍재지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예. 손실도 한 20% 이상 좀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풍재지는 백판지를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와는 달리 상당히 좋게 나왔던 것 같고요. 다만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백판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약 백판지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약 3위에서 4위 정도를 하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다만 이제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2009년 기준으로 시가 배당 수익률이 약 4.1%입니다. 그래서 주당 약 500원 정도의 배당금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배당 투자 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시다면은 최근에 유동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다시 한번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풍재지 살펴봤습니다. 자, 러시아가 가뭄으로 인해서 밀 가격이 거의 50여 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연말까지 밀을 비롯한 곡물 수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 소식에 비료, 농약, 농기계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그와 관련된 종목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정밀화학인데요. 942 하나님께서 사셨고요. 67,8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갈까요?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구원님, 네. 이런 농업 관련주가 오늘 오르고 있는 것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최근에 어제부터 들어서 이제 농업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던 그 원자재 관련주의 상승 흐름을 기억을 하신다면 이번에 그 농업 관련주도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보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삼성 계열사로서 상당히 우량한 재무 구조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전자재료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에 따른 성장성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업 관련 수혜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상당히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일단 손절가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저점 부근이었던 약 58,6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그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삼성정밀화학 받고 이번에는 RNL 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RNL 바이오를 매수하신 분은 5,000원에 사셨네요. 5,000원에 70%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하나사칠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분 역시 손실이 꽤 크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좀 손실이 상당히 큰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바이오주는 보통 저희들은 꿈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약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RNA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척수 손상 치료 1차 임상 실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많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주가가 반등이 나오신다면 편입 비중이 약 70%이기 때문에 다소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에 반등이 나온다면 편입 비중을 조금 줄여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께서 좀 전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 있죠? 다시 한번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은 자산가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6,75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네요. 6,740원 선에서 오늘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8,400원 주셨고요. 손절가 6,500원 말씀하셨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종목대 상담의 날인데요. 지금 막 들어오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5588번으로 많은 문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